안녕하세요. 추적하는 미술 수업의 최주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평면조형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앞으로 배워볼 내용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긴 하지만 우리가 개학 후에 치르게 될 논술형 평가의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미술이라는 교과를 배워왔는데요. 평면조형이라는 과목명은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평면조형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일단 조형이라는 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미술 활동은 대부분 조형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형은 만들조의 모양 현자의 한자로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을 만드는데 어디에 만드느냐? 바로 평면에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와는 다르게 조각같이 3차원의 입체로 만드는 것은 바로 입체조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평면조형 교과를 배움으로써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느냐? 일단 여러 가지 평면 재료와 용구를 실제로 다루면서 기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조형 요소와 원리의 시각적 효과를 이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평면 조형에 대한 학습을 통해 전공 실기의 바탕이 되는 표현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을 신청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술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일 거예요. 근데 자기 전공이 뭐든가에 상관없이 이런 평면조형 교과를 배우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겠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평면조형의 내용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조형 수업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동서양의 전통과 현대의 평면조형 매체와 표현 기법과 활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체계는 크게 이해, 재료와 기법, 표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평면조형의 표현 영역인 회화, 서예, 판화, 디자인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서 각 영역의 의미와 재료와 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평면조형은 회화, 서예, 판화, 디자인 중에서도 시각 디자인으로 크게 4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화는 여러 가지 선이나 색채로 평면상의 형상을 그려내는 조형미술, 즉 단순히 말하면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예는 글씨를 붓으로 쓰는 예술인데 캘리그래피라고도 합니다. 판화는 나무, 금속 등으로 이루어진 판에 그림을 새기고 색을 칠한 뒤 종이나 천을 대고 찍어서 만든 그림이고요. 디자인은 크게 시각 디자인, 환경 디자인, 산업 디자인으로 나뉘는데 평면조형에서는 여러 정보를 시각적으로 디자인하는 분야인 시각 디자인만 다루고 있습니다. 평면조형의 내용 체계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회화 영역부터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화는 크게 서양화와 동양화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분화한다면 전통회화와 현대회화로 나누어질 수 있겠죠. 그럼 무엇을 서양화라고 하고 무엇을 동양화라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사실 현대에 와서는 이런 경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세상이 서양과 동양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서양화, 동양화 이렇게 구분해서 배우는 것이 학습자의 입장에서 용이하다고 생각되어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서양화와 동양화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사실 이것을 지역적 구분으로 서양에서 그려지면 서양화, 동양에서 그려지면 동양화라고 본다면 좀 어려움이 있죠. 조선시대 때 서양 사람이 동양에 와서 유화로 그림을 그렸다. 그럼 이것을 동양화로 볼 것인가, 서양화로 볼 것인가? 그럼 누가 그렸느냐에 대한 구분으로 해야 되나?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서양화와 동양화에 대한 구분은 재료로 합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그렸느냐가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서양화는 보통 프레스코와 템페라부터 시작해서 유화, 수채화, 아크릴화 등의 재료가 사용되었는데 물감에 쓰이는 안료와 매개체가 중요했습니다. 프레스코화는 시멘트를, 템페라화는 달걀 노른자를, 유화는 기름을 개어서 썼고요. 수채화와 아크릴화는 물을 매개체로 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동양화는 수묵화, 수묵담채화, 채색화 등이 있는데 먹과 붓, 종이를 중심으로 먹을 중심으로 그릴 것이냐, 채색에 좀 더 중점을 두어 그릴 것이냐에 따라 구분되었습니다.
서예는 한글 서체와 한문 서체로 나뉘는데 한글 서체는 훈민정음 글씨체인 판본체, 궁에서 궁녀들이 즐겨 썼다는 궁체, 그리고 좀 더 빨리 쓰기 위해 나온 흘림체가 있습니다. 한문 서체는 전서체, 예서체, 해서체, 행서체, 초서체로 발전되었는데 점점 쓰기 쉽게 변화하다가 나중에는 예술적인 표현의 서체까지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판화는 찍어서 표현하는 방식의 그림인데 크게 볼록판화, 오목판화, 평판화, 공판화로 나누어집니다. 잉크가 어떤 면에 묻혀서 찍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볼록판화는 볼록한 곳에, 오목판화는 오목한 곳에, 평판화는 평평한 곳에, 공판화는 뚫린 곳을 통해 종이에 잉크가 묻게 됩니다. 볼록판화는 우리가 어릴 때 많이 했던 고무판화, 목판화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암의 대비가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도장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목판화는 아주 가느다란 바늘로 금속 표면 등을 긁어내어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섬세한 드로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판화는 돌 같은 판재에 해머과 크레용 등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 후 찍어내는 방법으로 회화적인 표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종이에 바로 그린 그림 같죠? 공판화는 스텐실, 실크스크린 등 우리의 주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판화입니다. 다른 판화들과 다르게 구멍난 부분을 통해 잉크가 통과하여 종이에 찍히며 판과 그림의 좌우가 뒤바뀌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 디자인입니다. 시각 디자인은 도형이나 디스플레이 등 시각적 표현에 의해 실용적 정보를 전달하는 디자인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이나 홍보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요. 평면도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평면도형의 큰 내용치기 안에서 회화, 서예, 판화, 디자인은 각각 어떤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나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